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송룡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62페이지가 되겠죠. 제3절 지적공부의 복구. 자, 27회 때 시험에 출제됐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적이라는 것 자체는요, 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절차법입니다. 그래서 지적공부 복구도 일종의 절차 위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지적 공부의 복구다 이겁니다.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럼 복구 언제 하느냐 이거죠. 자, 이 지적 공부 복구는요. 이 지적 공부가 지적 공부의 전부가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무엇이 됐을 때, 멸실이 되거나 이것이 훼손됐을 때,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지적공부의 복구예요. 그럼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누가 복구하느냐? 자, 지적공부는 소관청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무엇하도록 돼 있어요? 복구하도록 돼 있는데 지체 없이 복구를 합니다. 지체 없이 복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느 누구의 승인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도지사의 승인도 받지 않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그냥 지체 없이 지적공부가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지적소관청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죠? 지체 없이 지적공부를 복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27회 때 어떻게 나왔어요? 시도지사의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나왔죠. X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요 지적 공부를 복구를 한다라고 하는데 요 지적 공부를 복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복구하는 거예요?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이 어떤지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복구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이 어떤 내용이냐 이것을 복구하면 그걸 알 수 있으면 복구하기가 편하겠죠. 그러면 요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은 몇 가지가 되느냐 이거. 공부의 등록사항은 크게 두 가지가 된다 이거. 두 가지. 첫 번째 이제 무엇에 대한 것?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있더라 이겁니다. 소유자. 그래서 교재 복구 자료를 이제 보시면 돼요. 자, 1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할 때는 멸실되거나 훼손 당시에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의해서 뭐를 복구해야 된다? 토지의 표시를 복구하는데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무엇에 의하자? 부동산 등기부나 그 법원의 무엇에 의한다? 판결에 의한 확정 판결에 의하더라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소유자를 복구하는 것은 등기부하고 뭐밖에 안 돼요? 판결서밖에 안 되더라 이겁니다. 자, 토지 표시를 복구할 때는 이것도 가능하죠. 토지 표시는 지적공부 등본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적공부 등본을 가지고 토지 표시를 복구할 수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항상 우리가 공부를 정리하기 전에는 뭐부터 작성을 해요? 결의서 작성하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해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가지고도 공부를 복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시간에 지적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것을 대비해서 복제하자 그랬죠.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라. 그래서 복제된 지적 공부를 가지고도 할 수 있고요. 측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측량 결과도라는 것이 나와요. 그 측량 결과도를 가지고도 토지 표시를 무엇할 수 있다? 복구할 수 있고 기타 지적 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것을 가지고 지적 공부를 복구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딱 해놨는데 그죠? 이러한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지적 공부를 복구를 하기 위한 무엇이다?
지적 공부를 복구를 하기 위한 복구 자료더라 이겁니다. 이제 절차 볼게요. 복구 절차. 그래서 지적 공부를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복구 누가 할까요? 소관청이 하죠. 복구는 누가 한다? 소관청이. 그럼 복구하고자 할 때는 복구 자료를 무엇 해야 된다? 복구 자료를 조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누가? 지적 소관청이. 그죠? 지적 소관청. 그 지적 소관청은 지적 공부를 복구하고자 할 때는 복구하려고 할 때는 복구 자료를 무엇 해야 된다? 조사를 해야 된다. 복구 자료 조사했죠. 복구 자료를 조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바로 뭐냐면 복구 자료 조사서라는 게 있어요. 복구 자료 조사서. 이 복구 자료 조사서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냐면 복구 자료 도라는 것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대장이라든지 토지대장, 그 다음에 임야대장, 공유전명부의 등록사항을 가지고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것을 가지고 뭐를 만든다?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 우리 교재가 잘못된 게 우리 교재에는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해놨어요? 대장이라고 표현해놨죠. 옛날에는 과거에는 대장의 등록 내용을 동그라미 2번에 대장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의해서 그렇게 표현해놨는데 이것을 지금 법에는 풀어놔요. 어떻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의 등록 내용을 가지고 복구자료 조사서를 만들고 지적도면,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것을 가지고 복구자료 도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복구자료 조사서에 조사 면적이 있고요. 조사 면적이 있고 복구 자료도에 의한 측정된 면적이 있더라 이겁니다. 동그라미 3번에 이 내용이 나올 거예요. 3번에 보시면 복구 자료도에 의해서 측정된 면적. 왜 그러면 여기서 측정이 돼야 되느냐? 복구 자료도는 일종의 도면을 이렇게 복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면을 복구를 하게 되면 여기에 면적이 얼마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측정을 해봐야 알지 않겠냐 이거죠. 측정. 됐죠? 그 다음에 복구자료 조사서는 하나의 어떤 대장의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면적을 조사를 해요. 그 조사 면적하고 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 면적하고 복구자료 조사의 조사 면적하고 복구자료도에 의해서 측정된 면적이 어때야 되냐면 동일해야 된다. 어느 정도 일치를 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죠. 이것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뭐를 계산을 하냐면 허용범위를 계산을 해요. 공식까지는 물어보지 않는데 0. 거기 써있죠. 산식에서 A 이꼴 0.026의 제곱에 M 루트 F라는 그 산식이 있어. 허용범위가 있는데 이 허용범위 이내일 때는 허용범위 안에 들었을 때는 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이 허용범위를 무엇하거나 너무 많이 초과됐어.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이 복구 자료도를 작성할 수가 없었어요.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 자료도를 작성할 수 없으면 지적 공부를 복구를 하기 위한 복구 측량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복구 자료가 완료되거나요. 복구 측량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복구 사항을 무엇하도록 되어 있다? 복구 사항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다. 복구 사항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며칠 날짜가 중요하겠죠? 15일 이상 게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날짜 오래간만에 날짜는 나왔죠. 15일 이상 게시하도록 되어 어디에다가 시군구 게시판이라든지 아니면은 시군구 게시판 밑이니까 여기도 하는 거죠. 홈페이지에다가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며칠 이상 15일 이상 게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게시를 하는 이유는 그 게시 기간 내에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 신청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게시하고
개시기간 내에 그 기간 내에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 신청을 해라 이거야. 자, 지적공부 복구 누가 해요? 소관청이 하기 때문에 이의 신청도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이의 신청도 지적소관청에게 이의를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지적공부를 무엇하면 돼요? 최종적으로 지적공부를 복구하면 되더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복구 절차예요. 복구 절차.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동그라미 3번, 5번 한번 보면은요. 3번 한번 3번. 3번에 이게 써 있죠. 허용 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 자료도를 작성할 수 없을 때는 복구 측량을 하자 이겁니다. 4번은 뭐예요? 복구 자료 조사서의 조사 면적이 복구 자료도에 의한 측정 면적과 차이가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복구 자료 조사서의 조사 면적을 복구 면적으로 하자. 5번 복구 측량을 했는데 복구 자료하고 또 부합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요 하나의 또 절차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경계하고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토지 소유자의 무엇을 얻어서? 동의를 얻어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요. 경계하고 면적을, 경계와 면적을 무엇한다?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 근데 이 지문이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한다라고 많이 나와요. 틀린 거죠. 그러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복구를 딱 합니다. 복구. 복구는 뭐 갖고 하는 거냐면은 토지의 표시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구하는 거예요. 소유자는 등기부를 하든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복구를 하더라. 그래서 8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지적소관청은 복구를 다 했다 이거죠. 절차를 다 이행했을 때는 복구자료 조사서와 자료도와 복구 측량 결과도에 의해서 지적공부를 무엇해야 된다? 복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9번은 뭐냐면 대장은 넓은 의미에 봤을 때 대장은 복구가 됐어요. 대장은 복구가 됐는데 도면이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으로 편입이 되면 도면은 복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어차피 다시 도면을 다 만들어야 돼요. 그때는. 그 복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해요. 세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 뭐가 중요하다? 복구가 무엇이냐 도대체. 복구가 무엇이냐. 승인 안 받는 거. 그다음에 복구 자료에 대한 거. 그래서 시험에 복구 자료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복구 자료인데 시험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은 그러면 복구 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것들은 뭐냐 이거죠. 그죠? 그런 것,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꾸준히 출제가 됐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복구 절차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은 뭐다? 날짜가 틀리게 나오면 틀리더라 이겁니다. 날짜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복구 자료 조사서의 조사 면적과 복구 자료도에 의해서 측정된 면적이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조사 면적이다 이겁니다. 이게 만약에 측정 면적이다 그러면 X가 돼요. 허용 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 자료도를 작성할 수 없을 때는 그때는 무엇을 하자? 복구를 하기 위한 복구 측량으로 들어가자 이거죠. 여기까지가 지적 공부의 무엇이냐면 복구입니다. 내용 별로 많지 않죠? 2페이지 분량의 내용을 제가 짧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거 이상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적법은 좀 시간이 되실 때 빠르게 암기해 놓고 계속 반복 학습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기셔가지고 66페이지. 페이지 66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부동산 종합 공부가 나옵니다. 요즘 들어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종합 공부예요. 자, 이 부동산 종합 공부는 누가 작성하고 관리하느냐 이거죠.
부동산 종합 공부를 작성하고 이 부동산 종합 공부를 작성을 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누가 되는 것이다? 지적소관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핵심은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말이 나오면 99.9% 누가 나와야 돼요? 지적소관청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작성관리 누가 하냐면 지적소관청이 하고 이 부동산 종합 공부가 멸실이 되거나 훼손될 것을 대비해 가지고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자도 누가 돼요? 지적소관청이더라 이겁니다. 1번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지적소관청은 66번 맨 위에 관리운영.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 종합 공부를 무엇한다? 관리 운영 작성하고 관리 운영한다. 관리 운영이라고 쓸까요? 관리하고 관리 운영하는 자 누가 되는 것이다? 지적 소관청이고. 이번에 자, 요 부동산 종합 공부는요. 지적 공부와 마찬가지로 영구 보존 장부예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이것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것을 대비하여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때도 누가 된다? 지적 소관청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사항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가 바로 뭐예요?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사항이더라 이겁니다. 등록사항. 그 등록사항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좀 이따 쓰는데 이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게 그 자료를 상시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 상시적으로 제공을 해야 돼요. 누가 이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게 상시적으로 정보를 무엇해야 된다? 제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소관청은 필요한 때에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무엇할 수 있다?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게 몇 번이에요? 이게 4번까지더라.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왔던 질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몇 개 안 되니까요. 2페이지가 되지만은 정리를 하게 되면 몇 개 안 돼. 항상 공부는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만 기억이 오래 남고 문제를 풀 때 좀 쉽게 남들보다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어요. 그 등록사항에는 5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토지의 무엇? 표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에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적 공부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건축물의 표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대장의 내용이더라 이겁니다. 건축물 대장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이것은 부동산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에 따라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이더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그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은 뭐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라든지 그다음에 개별 주택 가격,
개별 주택 가격이라든지 공동 주택 가격에 대한 내용이더라 이겁니다. 기타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있거든요.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이에요. 이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이더라 이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부동산 종합공부의 무엇이다? 등록사항이에요. 이러한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이러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누구에게? 소관청에게 제공할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소관청은 자료 제출을 무엇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요구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이러한 등록사항에 뭐가 발생을 했어요?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으면 이것을 정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등록사항의 무엇이라고 한다? 등록사항 정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오류를 누가 지적 소관청이 등록상에 대한 오류를 지적 소관청이 무엇을 했다 이것을 발견을 하게 되면 이것을 등록상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리의 기관의 장에게 통지를 해요. 뭐라고 통지를 해요? 오류가 있으니까 바로 잡으라고 정정을 하라고 통보한다 이겁니다. 그 통지를 받죠. 통지를 받으면 정정을 해야 돼요. 근데 예전에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등록상의 오류를 누가 발견했다? 소관청이 발견하면 직권으로 정정을 하고 그 사실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라고 나왔는데 X.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은 이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라고 통지한다 이거죠. 등록상 정정은요.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신청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신청도. 그래서 1번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에 관해서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부동산 종합공부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음,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정정을 할 수 있고 2번 보세요. 2번이 중요한 질문이 2번도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을 위하여 불일치 등록사항을 확인 관리한다 이겁니다. 또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사항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정정을 요청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어떻게 나왔다 그랬어요? 정정하고 통지한다고 했죠? X다 이겁니다. X. 자, 지적은 공개주의이기 때문에 누구나 스스로 납부하게 되면 부동산 종합공부를 열람할 수 있고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고 역시 또 무엇 할 수 있냐면 열람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 증명서와 열람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신청을 하냐면 지적소관청이라든지 읍면동장에게.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증명서라든지 열람을 무엇한다?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됐죠? 이 부분. 동그라미 2번은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부동산 종합 공부입니다. 그 부동산 종합 공부는 크게 세 가지. 전반적인 내용들. 자, 부동산 종합 공부를 관리 운영하는 사람. 부동산 종합 공부 나오면 무조건 누가 나와야 돼요? 소관청이 나와야 돼. 시도지사가 나온다든지 국토교통부장이 나오면 다 X예요. 부동산 종합 공부를 관리 운영하는 사람 누구? 소관청. 멸실되거나 훼손될 것을 대비하여 복지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자도 소관청. 영구히 보존하고요. 등록사항에 이렇게 5가지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기타 등등 해서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록사항이 있는데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해서 처음에 부동산 보상에 관한 사항이 나온 적이 있어요. X가 되겠죠. 이러한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상시적으로 소관청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자료 제출을 무엇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을 때 바로 잡아야죠. 정정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지적소관청은 일치 여부를 확인 관리를 해야 돼요.
공부가 일치하는지. 만약 불일치를 발견했을 때는 그 사실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지함으로써 정정을 요청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정정하고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부동산 종합 공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두 개를 한 거죠. 첫 번째 뭐를 했어요? 공부의 복구. 복구에 대한 거 중요한 것도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 공부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복구도 요즘 들어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부동산 종합 공부는 복구보다 훨씬 더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자, 부동산 종합 공부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에서 지적 공부는 아니다라는 거죠. 지적 공부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죠? 연속 지적도라는 건 우리 교재에는 앞에 용어에만 있는데 연속 지적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아니다? 지적 공부는 아니다 이거죠. 연속 지적도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연속 지적도라고 하는 것은 지적 측량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임에도 파일을 이용해서 경계점들을 서로 이렇게 연결한다 그랬죠. 연결해서 작성하는 것으로서 지적 공부에는 활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다 연속 지적도다 이겁니다. 연속 지적도는 지적 공부자가 설명할 때 맨 처음에 용어 정도만 시험에 출제되고 세부적인 건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적 공부의 복구하고 부동산 종합 공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파트가 바로 뭐냐면 제3장에 토지의 이동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 1장하고 2장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일부 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면 아마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시간은 복구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종합 공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3장 토지의 이동 및 정리, 토지의 이동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